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스폰지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2020년, 2022년, 23년 또 이때 크나큰 요동을 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무주택자들은 서두르지 마세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 기회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9.13 부동산 정책 이후에 지금 거래가 실종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한 징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또 무주택자들은 언제 집을 사야 되나, 그리고 여러분들 무주택자들 너무 무주택이라고 서로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주택 사기 위해서는 좀 저점에서 싸게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2018년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에는 얼마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까? 그러나 부동산은 늘 사이클이 있습니다. 고점이 있으면 저점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 저점을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9.13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사실은 9.13 정책에서 크게 그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번 9.13 정책은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대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10월 31일부터 시행하는 DSR이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출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아파트 10억짜리를 사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물론 있겠지만 일반 중산층들이 통장에 여유롭게 돈 10억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10억짜리 15억을 가지신 분들, 대출 없는 분들 없습니다. 다 몇 억씩은 대출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말이죠. 이렇게 대출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대출받은 사람들 이자 부담으로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무주택자라 하더라도요, 기존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참 대출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인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자금 마련에는 크나큰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 다음에 9.13 정책에 이제 보유세 강화한 거 아니겠어요? 종합부동산세를 최고로 강화를 했지요. 해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상시켜서 해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이 부족하니까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정책이 바로 9.13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2.25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기준금리가 1.5%인데 지난 10월 18일 날 이주열 총재가 기준금리를 1.5%로 동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 마지막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아마 11월 30일에는 무조건 기준금리를 1.75%로 아마 인상을 시킬 겁니다. 인상 안 시키면은요, 미국하고 1% 차이가 나게 되면 자본이 유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금리 인상 압박감에
크게 지금 헤어나지 못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올해 미국이 기준금리를 3번 인상시켰잖아요. 그리고 또 12월에 또 인상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1월 30일 날 동결시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인상시킬 것입니다. 만약에 인상 안 시키게 되면은요, 인상 안 시키고 12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시키게 되면 기준금리보다 지금 자금 유출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올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는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기준금리가 인상되게 되면은요, 주택담보대출도 올라가지요, 전세자금 대출도 올라가지요, 신용대출도 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금리 인상에 치명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서울의 집값과 이 수도권의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보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왜? 대출을 받아서 이자 부담이 커져도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가 되는데요. 지방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격은 떨어지지요. 매수 가격보다 가격은 떨어지지요. 이자 부담이 올라가게 되면 크나큰 직격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세금 부담과 이자 부담을 갚지 못해서 또 다중채무자들의 한계 각오가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531조입니다. 예,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한국은행에서 11월 31일 날 기준금리 인상하게 되면 일반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5%, 6% 계속 고공행진하게 되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시기는 언제로 올 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주시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스폰지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정책을 규제하는 정책과 완화하는 정책인데 지금 계속 규제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9.13 정책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안 잡히면 더 큰 또 카드를 정부가 낼 겁니다. 예, 김동연 부총리가 또 발표했지요. 강력한 드라이브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거래가 실종된 겁니다. 거래가 아주 급격하게 급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시기는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하면 아무래도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또 떨어지게 되면 세수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때는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또 정책을 완화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완화하는 정책을 바로 한다면 규제가 이제 너무 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규제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큰 규제가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강력한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락 시점에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완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서서히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서서히 또 상승 무도를 타게 됩니다. 예. 이때 또 이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또 이때 매도 타이밍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서두르지 마세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 기회는 내년부터 2019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또 건설 투자가 경기가 부진되고 여러 가지 지금 악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부동산에 크나큰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가 큰 타격이 올 수 있느냐? 2020년도에는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최고점이기 때문에 2020년을 지금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또 베이비 부모들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 연금 소득 가지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부동산을 또 처분하게 되면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9년, 2020년도를 잘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가격이 하락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2021년 또 이러다 보면 건설 경기가 죽어서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공급보다 또 수요가 많게 되면 또 주택 가격은 상승하는 겁니다. 늘 부동산은요, 공급과 수요 원칙에 의해서 상승, 보합, 하락 이런 일들이 늘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그런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년부터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들어서서 2020년도에는 최악의 상태를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부동산 그 시장의 흐름과 또 한국의 경제 동향, 아시아 경제 동향,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 보너스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5,140만 인구 중에 특히 서울에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 사는 사람으로서 특히 우리나라 한강이죠. 한강은 국가하천입니다. 서울의 한강은 유일한 국가하천인데요. 한강을 끼고 한강변 주위에 강북과 강남의 아파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들어서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인 광진구라든가 특히 성동구, 용산, 마포 이런 것들 한강을 끼고 얼마나 조망권이 좋습니까? 한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조망권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인데요. 앞으로 이런 지역에도 아파트가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2019년, 2020년도에 가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점이 또 언제냐? 제가 볼 때 2020년, 2022년, 23년 또 이때에 크나큰 요동을 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한강변을 낀 아파트 크나큰 재산 가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일명 그것을 전문용어로 ASSET, 에셋 파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자산을 파킹시킨다. 지금 말이죠. 중국에 있는 인구 중에 5천만 명들이 슈퍼리치입니다. 신흥부자들이 많다는 거죠. 슈퍼리치들이. 그런데 그들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도 부동산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말이죠. 중국의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하니까 버블이 생기니까 중국 정부가 역시 한국처럼 대출을 규제하고 강력한 집값 안정을 위해서 시진핑 그 정부가 말이죠. 강력한 드라이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국에 있는 거부들이 말이죠. 특히 제주도 또 세계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요. 근데 제주도에도 수년 전에 땅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리고 제주도에도 중국인들이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신축하다가 지금 공사가 중단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흉물로 전략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중국 정부가 외국에 돈을 송금하는 것을 5천만 원 이상을 송금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금 조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중국인들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거주하다가 뉴욕으로 맨하탄으로 이사 가고 싶어도 이사를 가지 못하는 이유는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또 집이 팔린다 하더라도 중국 정부에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것도 역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크나큰 부동산까지도 타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가 잘 해결이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유럽이라든가 또는 아시아의 신흥국들의 거부들이 서울에 한강을 낀 아파트를 선호한다면 그 가격은 고공행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시아 경제, 세계 경제, 그리고 사실은 대한민국의 이 수도인 서울은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예, 참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예, 날씨도 기후도 좋고요. 상당히 살기가 좋은 나라인데 만약에 신흥국에 있는 거부들이 한강을 낀 아파트를 선호하는 그러한 시기가 온다면, 에셋 파킹하는 시대가 온다면 가격은 엄청나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늘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늘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점검하시고 시대 환경 변화를 아셔야 재테크도 할 수 있고 세테크도 해야 여러분들이 노후를 잘 노테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